나 자신과 나누는 대화, 나에게 집중하는 시간, 사주로 나를 공부하는 사심 공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9월 22일 침착맨님과 김풍님이 나눈 대화 중 제 생각 방향과 비슷한 내용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영상에서 나오는 김풍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를 알아가야 하거든. 내가 나를 알아야 하잖아. 근데 내가 나를 아는 게 진짜 어려워. 나를 알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주변에서 나를 어떻게 얘기하지? 보통 이걸로 나를 규정해. 근데 주변에서 막 얘기를 해. 그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라고 그냥 나를 어림잡아. 근데 이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야. 주변 말로는. 그럼 내가 나를 알아야 하는데 그동안 계속 주변에서 규정 짓는 거나 또는 어림짐작으로 행동 패턴으로 짐작하기로는 이젠 이건 내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이렇게 나를 잘 모르겠다. 나를 알아야겠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이 오곤 합니다. 타인에게 나에 대해 물어봐도 그건 반쪽짜리 대답이 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더라도 뭔가 어려워요. 잘 되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이유 중 하나가 기준이 없다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심리학 전공을 하던 친구가 있습니다. 예전에 그 친구와 대화를 하는데 제가 그 친구를 답답하게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사주 심리학을 배우고 난 후 세상 사람들은 각각이 너무 달라서 어떤 기준으로 묶을 수 없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심리학은 자꾸 인간의 어떤 평균을 내서 구분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때 그 친구가 연구를 위해서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대답을 해주었어요. 저희의 낮은 지능으로 인해서 그 순간에는 이해를 하지 못했지만 아주 많은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말의 뜻을 완전히 이해했어요. 나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준을 통해 나의 위치를 파악하면서 이해하면 쉬운데 그 기준을 제시하는 도구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방송이 이어지는 사이에 나오는 채팅들을 보면 상담받기를 추천하거나 정신건강의학과 방문을 권유하는 모습, 그리고 철학을 공부해보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담은 조금 부담스러워요. 제 내밀한 이야기를 처음 만난 사람과 나눈다는 것이 썩 유쾌하지는 않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는 너무 병증을 다루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저는 제가 그 정도로 심각하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저 일상생활에서 벌어지는 자잘한 에피소드들을 곰곰이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저는 자아가 강한 건지 남의 말을 듣는 게 조금 싫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이야기도 내 피부에 와닿지 않으면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는 혼자 나를 공부하는 방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물론 저는 나를 공부해야겠다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주 심리학을 배운 것은 아닙니다. 사주 심리학을 배우고 난 후에 혼자 연구하면서 이건 나를 공부하는 데 쓰는 것이 가장 좋겠구나 하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학교를 다니면서 이와 비슷한 걸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MBTI였는데요. 저는 사주 심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고 쉽다고 느끼지만 아마 일반적인 분들에게는 MBTI가 조금 더 친숙하고 쉬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공부하기 위해서 반드시 사주 심리를 해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하나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사주 심리의 장점을 말씀드리자면 MBTI보다 글자가 많아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하고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말하고 싶은 주제입니다.
제가 처음에 만든 영상의 주제는 사주 심리학의 기초였고요. 이후에 여러 인물들의 사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웠던 사주 심리학의 기초가 어떻게 활용되고 어떤 방식으로 연구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렸습니다. 그런데 제 영상의 가장 핵심은 바로 나를 공부하는 법이잖아요. 계속 이걸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보여드려야 할지 좋은 방법을 찾지 못해서 난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침착맨님 방송을 보던 중에 나를 공부하는 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이것과 연결을 시키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자, 여기 침착맨님의 사주 명식을 가져왔습니다. 예전에 침착맨님이 방송에서 생년월일을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그때 보고 얼른 적어놓은 생일과 시간입니다. 우측부터 보시면 개해년, 개해월, 정묘일입니다. 우선 일간 정화부터 보겠습니다. 가장 아픈 손가락 정화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병화를 보았는데요. 화일간들은 자아를 강하게 압박하는데 병화는 양의 기운에서 나오는 기계가 어느 정도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화는 병화보다 자아를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지만 이걸 속으로 다 감내하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일단 음일간들은 세상 속의 나를 인식하고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각 음일간들은 서로 다른 생각, 자신만의 전략을 세워서 이 세상을 잘 살아가려고 노력합니다. 그 사이에 있는 정화를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날 사랑하면 생존 확률이 더 올라갈 거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왜 가장 아픈 손가락인지 아시겠나요? 다른 음일간들이랑 다르게 생존 전략의 기준을 타인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통제해서 사랑을 받는 전략을 취하다 보니까 다른 그 어떤 일간들보다 피로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화에게 연예인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요. 타인의 시선에 맞춰서 자신을 통제하고 타인의 사랑을 통해서 만족감을 크게 얻는 스타일입니다. 그러나 너무너무 힘들고 고단한 선택이지만 좋은 퍼포먼스를 내는 경우에 최고의 리턴 값이 오는 일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정화의 다른 이름은 정관입니다. 예의와 합리를 중요시 여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타인의 눈에 거슬리지 않도록 자신을 통제하고 예의라는 방어구로 무장했어요. 거기에 더해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이고요. 여기에 개인 능력까지 합쳐진다면 이건 보나마나 굉장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정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분이 계신데 바로 유재석 님입니다. 정화와 코미디언의 연결이 저도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요. 정화가 자아를 압박하면서 불안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주변이 화평한 걸 좋아해요.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도해서 밝은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요. 그런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은 다른 사람을 미소 짓게 하거나 하하하 웃기는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더라고요. 물론 이건 타고난 개인 능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정화의 다른 이름이 정관인데 연주와 월주에 정관과 편관이 몰려 있습니다. 침착맨님의 사주를 처음 봤을 때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침착맨님이 강하게 표현하시는 것도 많고 시원시원하게 말씀하실 때도 많아서 양일 간의 식상이나 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정편관이 압도적으로 많은 사주의 형태를 하고 계셔서 놀라움과 동시에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가까이에서 관찰하는 분이 정화의 정편관이 많은 분이거든요.
정화가 정편관이 많았을 때 나오는 특징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정말 너무 피곤하게 사시거든요. 그 예로 침착맨님이 항상 자신은 예스맨이라고 칭하시잖아요. 실제로 정화는 부정적인 언어를 잘 못 쓰는데 주변에 편관과 정관이 많아서 그 정도가 더 심해질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십성 연구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정관과 편관에게 붙인 별명은 위기관리 시스템이에요. 나를 압박하는 성분은 불안도를 올립니다. 자, 불안이 올라가면 주변을 통제하고 싶어져요. 편재의 통제와는 다릅니다. 편재의 통제는 내가 좋으려고, 내가 편하려고, 내가 잘 활용하려고 통제하는 거고요. 정관과 편관이 하는 통제는 불안 요소를 줄이려고 하는 반응입니다. 아직 분석할 게 많지만 여기서 멈춰 보겠습니다. 오늘은 분석하는 날이 아니니까요. 자, 지금까지 제가 사주 심리학에서 배운 기초와 연구 방식을 적용시켜 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다 믿으실 건가요? 아, 나는 불안이 높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생각을 멈추실 건가요? 저는 그러기 싫더라고요. 이건 그냥 의견이 하나 던져진 겁니다. 사주 심리학이라는 시선으로 봤을 때 나의 사주가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럼 저는 이제 나를 공부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진짜 나는 불안이 높은가? 나의 평소 생각이나 행동을 통해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만약에 확실히 불안이 높다고 느껴진다면 다른 사람은 불안이 어느 정도인가도 확인해 보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경우와 비교해 봤을 때 내 불안도는 어느 정도의 레벨인가 등등의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나와 어떻게 관련이 되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나를 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침착맨님이 제가 본 영상에서 자신의 문제점을 확인하셨어요. 자신의 욕구가 작다,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인 성격이다. 이제 이런 점이 불만이다. 지금 이것이 나의 문제라고 인지하셨습니다. 그럼 다시 사주 심리를 이용하여 질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나는 욕구가 작은가? 이런 질문과 함께 저는 사주 심리를 응용해 보고 싶어요. 편관은 위기관리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작용할까요? 불안을 통제하려고 할 것 같습니다. 불안 요소를 줄이고 싶어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편관이 있는 사람이 봤을 때에는 욕망이 끊임없이 들끓는 사람은 너무나도 불안합니다. 욕망은 위험 요소일 것 같아요. 그럼 이 욕망을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럼 나는 욕구가 작은 사람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내가 감당할 만큼의 욕망을 통제하고 있었던 거 아닐까요? 그런데 그 수치가 나의 과거에 맞춰져 있다면 달라진 현재의 나에게 맞지 않는 수준의 통제이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다양한 생각을 해보고 싶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주 심리는 나를 공부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저는 절대 제가 설명하고 있는 사주 심리학의 기초나 사주 심리의 적용이 진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걸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나에게 적용할 때 의심해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내가 어떤 문제를 느꼈을 때 문제에 매몰되지 않도록 또 생각하는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도구가 더 좋다면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기도 하고요. 모든 사람이 이와 같은 활동을 할 필요도 없고 이런 활동이 취향에 맞지 않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냥 이렇게 나를 공부하는 일이 정말 즐겁고 재미있더라고요. 재미있어서 계속 해봤더니 생각보다 제 삶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느껴졌습니다. 그 예로 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니까
제 취향이 명확해지고 제가 생각하는 바와 제가 원하는 바가 뚜렷해지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동안 여러 콘텐츠를 접하기도 하면서 우연히 저의 취향과 잘 맞는 해결책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제 친구가 어려운 책들을 많이 추천해 주는데요. 읽으면서 이해가 잘 되진 않지만 저보다 먼저 세상에 대한 고민을 했던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책을 써놓으셨구나 하는 것도 어렴풋이 느껴지고 조금 덜 외롭기도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책을 읽는 것이 지루했는데 요즘에는 친구 덕분에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변하지 않는 것도 있고 변하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저 자신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그대로인 부분도 있고 전혀 다른 부분도 있겠죠? 이 영상을 통해 공부하는 과정에서 나에 대해 확신하지 않고 계속 관찰하며 저와 함께 나를 공부해 나갈 친구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개인 연구 내용을 사용하실 경우에는 반드시 출처 남겨주세요. 그리고 질문이 있으실 경우에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자주 만나요.